내일을 지키는 거대한 금고 금성이 있었습니다. 관리자주는 금고를 가득 채운 신뢰의 자산을 단단한 바위처럼 지키는 사명을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자산을 더 넓은 지평, 즉 세계의 바다로 확장해야 했습니다. 주는 자산의 일부를 경랑이 도사리는 먼 바다 너머의 시장에 배분했습니다. 세계의 바다에는 늘 화폐의 조류가 흐릅니다. 이 조류는 자산 자체의 가치뿐 아니라 돌아올 때의 교환 가치를 예측 불가능하게 흔들었습니다. 바로 경랑이었습니다. 경랑이 거세질 때마다 금성으로 돌아오는 자산의 크기는 오르내렸습니다. 자산이 불어나면 잠시 기뻤지만 조류가 역행하여 그 가치가 줄어들 때면 준의 어깨는 무거워졌습니다. 준은 자신의 사명을 늘 되새겼습니다. 변동성 속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그는 자문단을 소집하여 경랑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경랑 그 자체를 멈출 수는 없다면 그 파급 효과를 완충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적절한 해법을 도출했습니다. 바로 미래의 교환 가치를 선제적으로 고정하는 안정협약이었습니다. 이는 금성으로의 귀환 시점에 발생할 경랑의 손실을 지금의 비용으로 방어한다는 전략적 약속이었습니다. 협약은 일종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조류가 유리하게 흘러 자산이 예상보다 크게 불어날 때도 협약은 그 초과 이득을 막았습니다. 이는 기회비용이었습니다. 주는 협약을 모든 자산에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금성의 안정에 가장 중요하고 규모가 큰 핵심 자산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나머지 자산은 변동성의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이제 경랑이 거칠게 몰아쳐도 금성의 재무 구조는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안정협약이 최악의 위험을 통제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내일의 신뢰는 견고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금성의 자산은 그렇게 위험을 관리하며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관리자주는 끊임없이 최적의 균형점을 찾았습니다. 안정협약과 함께 수많은 국민들의 내일은 오늘도 예측 가능한 안정 속에 뿌리내립니다. 앞서 얘기는 국민연금 환해지와 정책개입 논란이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 가을 외환시장 불안 속에서 등장한 국민연금의 환해지 논란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슈는 단순히 환율 문제를 넘어 우리 연금제도의 독립성, 책임 구조,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까지 두루 연결된 중요한 주제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를 활용해 시장 안정을 도울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말이 기금운용본부 내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큰 규모의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보면 환노출도 자동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오래전부터 전략적 환해지라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율을 예측해 투기적으로 접근하는 해지가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배분 과정에서 환위험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한 구조적 해지입니다. 이론적으로 원달러 환 변동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 해지 방법은 4가지입니다. 첫째, 선물한 계약으로 미래 특정 시점의 환율을 미리 고정해 위험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통화 선물, 통화 옵션을 활용한 파생상품 해지입니다. 셋째, 보유 통화를 분산해 자연스럽게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환오픈 부분 해지 전략으로 환 방향성에 대한 전망이 있을 때 노출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상황, 기간, 비용을 함께 고려해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문제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환해지가 철저한 정량 기준에 의해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환노출 비율, 포트폴리오 변동성, 손실 허용 한도 등이 모두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만 해지가 실행됩니다. 누군가 오늘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본부가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만약 내부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환해지를 실행했는데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정부나 정치권의 요청, 발언과 겹친다면 시장과 언론은 이를 정책 개입에 따른 해지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식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첫째,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훼손됩니다. 기금 운용은 본질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낸 국민의 노후 자산을 불리는 작업이며 어떤 정권의 정책 목적과도 분리되어야 합니다. 둘째, 환해지가 손실을 내는 경우 사후 책임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 요청으로 해지했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감사,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을 운용역들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포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기에 외환시장은 예측이 워낙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날 해지한 결정이 몇 달 뒤에는 전혀 다른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차 직접 시장 개입을 조심스러워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정책적 개입 도구처럼 인식되는 순간 기금은 투자기관으로서 신뢰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연금이 지향하는 큰 방향, 즉 국민 경제의 안정이라는 목적은 같습니다. 그러나 환해지 자체는 수익성,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기금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영역입니다. 이 철학이 흔들리면 국민연금은 더 이상 전문 투자기관으로 기능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논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산을 다루는 기관이지 단기적인 환율 방어를 위한 정책 수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운용 전문성의 핵심은 독립성입니다. 이 원칙을 흔들면 시장의 신뢰도 흔들립니다. 신뢰를 잃은 연금은 그 어떤 수익률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정치적 목적의 환해지 개입 가능성이 시장에 허황된 오해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